예? 예. 거기 76쪽에 우리 한국경찰권 박탈관에서 완전히 일제에 우리 경찰의 권한이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 그 조약이 4개 나와. 그 시험 문제는 4개의 조항을 순서대로 시기별로 연결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 응? 뭐 복잡하게 할 건 없고요. 그래서 그 경찰권 박탈 과정에서 뭐 고문 경찰제도, 통간부 정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건 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응? 그래서 오른쪽까지 별건 없어요. 거기까지 쭉 얘기하면 차근차근 이제 우리 아까 과정 보면 처음에 이거 일본의 그 내정개혁 요구 압박을 받아 개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일본식 그대로 따라서 개혁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니네들 뭐 새로 제도 못하니까 일본인 경찰 고문으로 파견해서 그거 응? 지시받으면서 해라. 그랬다가 열받아서 한번 독자적인 개혁 체제, 응? 경부경찰 체제라고 만들었다가 1년 만에 막을 내리고 실패로 끝나고 다시 경무청 체제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꿈틀했다가 성공 못한다면은 계속 일본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뒤가 차근차근 전부 일본식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77페이지 가서 맨 아래 쌍가루3 한국경찰권 박탈 과정이라고 나오죠? 거기만 주의해. 한국경찰권 박탈 과정. 거기 동그라미 1, 2, 3, 4번 순서대로 외웁니다. 그 조약이 4개 나와.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경찰 사무에 관한 취국서. 그러면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외우는 요령을 공부해야지. 이제 취국서는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 그죠? 취국서가 1908년에 있었던 걸로 내용은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다. 그 당시는 이제 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었는데 하여튼 편의상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야? 일본인들이 일본 경찰이 그 담당하겠다는 거야. 조선 사람인 경찰이 담당하지 말고 일본 사람들이 담당한다. 일본인 경찰이. 그지? 이렇게 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에 대해서 경찰 사무는 지휘감독, 그 경찰 사무 지휘감독권은 다 일본에게 넘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제한국,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 있는 다른 외국, 일본 말고 다른 외국 사람들에 대한 경찰권 행사도 일본으로 넘기는 거야. 응? 그게 2항. 1909년 3월달. 그 다음에 3항은 감옥 사무도 넘기는 거야. 그죠? 일본에. 그게 1909년 7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사무를, 경찰 사무 모든 걸 다 넘기는 사무 위탁각서. 응? 1910년. 그래서, 자, 1번 취극서는 주한 일본인. 응? 그 다음에 뭐 2번은 제목 자체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순서상으로 그 다음 제한국 일본인 외국인민. 3번은 감옥사무 넘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경찰사무 위탁. 사무 위탁각서. 순서. 응? 순서만 중시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78쪽에 와서 일제 식민지 시기 1900 몇 년이야? 1910년에 일본에 강제 합병돼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시기. 그죠? 근데 요 시기도 둘로 나눈다. 3.1운동, 1919년 3.1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 3.1운동 전 시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일본 군 헌병이 칼 차고, 그죠? 일반 민간인들 대상으로 막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시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 세계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약간 부드럽게 통치한다는 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헌병은 군대 경찰로 돌아가고 일반 경찰만이 민간인 대상으로 경찰 사무를 맡아보게, 그렇게 살짝 바꿨던 시기가 있어. 그래서 그 1919년 3.1운동 계기로 그 전 시기를 헌병 경찰 체제, 3.1운동 이후를 그 보통 경찰 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요거 거기 그 일제 강점기 시기 거기에 첫 번째 경찰은 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이때 일제 식민지 시대 괄호 속에 우리 그 경찰들이 하면 우리 그런 거 옛날에 읽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야,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애들 뚝 그쳤다고. 그만큼 무서운 존재. 응? 그래서 그 경찰에 대한 국민의 뼈저린 불신이
축적된 시기가 일제 시기다. 응? 그 의병들 뭐 고문하고 이런 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경찰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확고히 하는 데 있는 거지. 우리 조선 사람들 권리, 생명재산 보호 이거 아니잖아.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조선 총독부 얘기 나오고, 자, 쌍가르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쌍가르 2번 보면 헌병경찰 체제라서 3.1운동 이전 시기까지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군인인 헌병이 일반 민간인 대상으로도 다 경찰 업무. 응? 이 여러분 조선 총독부의 초조선 통독으로 오는 사람 누구야? 육군 대장이 와, 일본 육군 대장. 그리고 군대가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응? 그러면 경찰 고위 경찰 총수도 다 군인 출신들이야. 헌병대 출신들이 장악을 해. 응? 그런 식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헌병이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 일반 경찰 사무 담당. 응?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2번 넘어가고 동그라미 사망을 포인트로 두세요. 동그라미 사망. 네? 사망 보세요. 거기 보면 지역을 나눠서 군대 경찰인 헌병하고 일반 경찰이 역할을 나눠 맡았어. 그죠? 그래서 사망 주의해야 돼요. 도시나 계양장 지역은 일반 경찰이 배치되고, 군사상 필요한 지역이나 의병이 나타나는 지역 같은 데는 군사 경찰인 헌병이 주둔. 응?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역할을 맡았다는 거, 사망.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항은 헌병이 담당하던 경찰 업무가 엄청 넓었다는 거야. 응? 헌병이 담당하던 업무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세금 내라 이런 것까지도 독려하는 등, 일본어 사용해라 하고 그런 것까지 하는 등,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셋째 줄에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쌍가루 3번 이렇게 강압적으로 군대가 만약에 지배하는, 그래서 그 헌병으로서 군대로서 치안을 유지하려고 일반 민간 대상으로 했음에도 3.1운동이 일어났어. 그죠? 3.1운동이 일어나서 대외적으로 다 이제 전 세계에 뭐 보도되고 하니까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거로 바꾼단 말이야. 외연만. 그래서 3.1운동은 보통 경찰 체제로 해서 군대 경찰은 복귀하는 거야, 군대로. 응? 그리고 일반 경찰은 뭐 칼 차고 이제 근무하죠. 응? 민간인 대상으로. 자,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이야. 이렇게 헌병 경찰 체제에서 보통 경찰 체제로 전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겉모습만 바꾼 거지 뭐는 안 바뀌었어요. 자, 중요한 단어,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직무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냥 헌병이 군대 경찰로 돌아갔을 뿐이지 그 원래 임무는 일반 경찰이 다 똑같이 담당한 거야. 경찰 기능. 그래서 시험 문제 맨날 내면 직무와 권한은 많이 축소됐다로 맨날 내. 아니야, 변함이 없었다. 요게 포인트. 응?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1920년대 후반, 25년, 20년대 되면 우리 독립운동 하면서 이제 해외 망명들 가잖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해외 망명을 가.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오늘날로는 별로 안 좋게 보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야. 응? 1917년 뭐 마르크스 레닌 해가지고 소련, 그 당시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하고 중국도 이제 일본하고 하여튼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도 이제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련이 또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 약소 국가를 지원한다 이런 약속도 하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지식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많이 빠졌어요. 응? 그래서 좌익 계열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치안유지법이라고 만들어서 공산주의 활동을 탄압을 하는데 그거를 이 조선에도 똑같이 적용. 응? 그래서 읽어나가면 79쪽의 두 번째 끝에 오히려 정치범 처벌법 등 각종 법을 제정해서 탄압하고, 또 치안유지법, 일본에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동일하게, 일본과 조선을 동일한 나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을 오히려 강화했다. 사상 탄압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3번
중국을 침공한단 말이야. 응? 일본이 이른바 만주사변 일으키고 해가지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찰 업무, 경제경찰사무, 외사경찰사무 확대한다. 그죠? 경제경찰사무는 뭐 전쟁 수행 이거 더 확대하면서 2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전쟁 물자 수탈하기 위해서 뭐야 녹그릇 다 뺏어가고 그죠? 이런 거로 그 경찰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녹그릇 뺏어가고 군대 끌어가기 위해서 징병하기 위해서 사람 끌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위안부 뭐 이런 거 탁 속여서 끌어간 거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3.1운동을 계기로 헌법경찰체제에서 보통경찰체제로 외형은 바꿨다고 하지만 직무와 권한 범위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더 사상, 경제 이런 쪽으로 더 강화됐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해방을 맞이해. 그죠? 그런데 이 해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독립했다 해방했다 말하고 싶지만 세계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안 봐주는 거야. 그지? 응? 그래갖고 그 연합군이 일본 이제 2차 대전에서 일본 패망시킨 다음에 항복 받아낸 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점령당했던 나라에서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되는 나라로 보고 아직은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식민 통치하는 거야. 응?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야? 3년간 미군으로부터 통치를 받습니다. 미 군당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 군정 시대라 그래.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 해방되면서 북쪽은 또 소련이 자기네들도 권한 있다. 이래 가지고 소련이 또 와 가지고 거기도 군정을 하지. 그지? 그래서 양쪽 다 38선 경계를 해서 소련과 미군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북쪽은 소련의 사주로 해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승만 정부 단독 정부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분단이 돼가 버린 거야. 응? 자, 그러면 미군정 시대 특징. 미군정 시대 3년이야. 3년.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위한 48년까지 3년 동안의 첫째 특징. 일제시대에 비해서 경찰의 업무 영역 축소. 응? 일제시대에 비해서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 축소시켰어. 축소. 두 번째, 경찰 조직의 이념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근대적인 여경제도가 도입됐다. 응? 미군정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미군정 시기에 우리 경찰은 건국을 위한 조속을 다지는 데는 큰 역할을 했으나, 자, 뭐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제도와 인력 어느 정도는 청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제 시대의 경찰 제도와 인력에 대한 청산이 어땠다고요? 미흡. 응? 청산이 미흡하다는 거야. 미흡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거야. 응? 미흡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응? 자, 기본 특징. 그래서 다시 한번 쌍가루 1번 식민지 경찰청제 청산 미흡.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미국은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킬 나라로 보이지 않고, 그죠? 점령.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일제와 같이 더불어서 2차 대전에 이렇게 나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점령 통치할 대상으로 봐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쭉 이제 결국은 셋째 줄 미군정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 관리들 공무원직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라. 미군이 주둔할 때까지 뭐 이런 포고령을 발표해서. 자, 어쨌든 1번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예. 그래서 2번에 보면 어떻게 돼?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뭐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줄에 미군정청은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개혁 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나오죠? 지나가대. 자,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자. 동그라미 1번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위생 업무. 그동안 일제시대 경찰이 맡아보던 업무 중에 다른 부서의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생각되는 건 넘긴단 말이야. 이른바 경찰이 맡아보던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걸 비경찰이라고 부르죠. 그럼으로써 경찰의 임무 범위가 축소된 거지.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사무는 없앴어요? 경제경찰사무하고 그 다음 뭐야? 고등경찰사무라고 일제시대 부르던 거. 그러니까 뭐 그 사찰하면서 막 사상 다루는 그 경제경찰사무와 고등경찰사무는 폐지 없앴어. 그리고
위생사무하고 위생사무 이관. 응? 그쵸? 예. 그런데 없앤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정보사무는 어떻게 써? 오히려 경찰 조직 내에 정보과라는 걸 새로 만들고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어떤 그 고등경찰이라는 그 탄압을 위한 그런 역할을 했던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대신에 본연의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담당하는 정보과는 신설했어. 따라서 정보경찰 업무까지 폐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보경찰 업무는 폐지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야. 응? 고등경찰이 폐지된 거지. 그래서 2번 중시. 그 다음에 일제시대의 일종의 악법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폐지시켜. 그죠? 그래서 뭐 일본이 조선에 적용했던 치안유지법 등 이런 것 전부 다 폐지. 맨 마지막으로 폐지된 게 보안법이라는 거야. 보안법. 응? 최종 폐지된 겁니다. 이 보안법이 없어졌다가 이승만 정부 때 다시 또 생겨나고 나중에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응?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4번은 뭐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군정기의 경찰제도에서 어쩌고저쩌고 읽어볼까? 그냥 기억번. 미군정 초기에 국립경찰로서 미군정청 소속으로 경무국을 두고 지방은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었고 이때가 10월 21일인데 이날이 오늘날 경찰 창설일로 얘기된다. 응? 넘어가자. 예. 그러면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고 동그라미 사망이 중요해요. 중앙경찰위원회라고 있죠?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 좋아하는 데가 영미법계야. 응? 자, 그래서 1947년 미군정청이 이제 포구령 이런 거 내려가지고 자, 밑줄 치세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6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래서 경찰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무슨 위한 조치였어? 민주화를 위한 조치였어요. 그죠? 근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응?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아니 숫자 갖고도 틀리긴 애들하니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경찰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심사 토의, 그래서 자문해주는 역할이지. 심의기구로 만들었어.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나 성공은 못했다. 다만 이제 이후에 1991년에 경찰법 만들어지면서 경찰위원회라고 새로 도입됐는데 이게 그 나중에 만들어진 경찰위원회 원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여튼 미군정기 중앙경찰위원회 6명의 위원 민주화를 위한 조치였으나 성공은 못했다. 꼭 알아둘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핵심은 여경제도 실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최초로 우리나라 여자 경찰관 채용하여 배치했다 해서 최초로 여경제도, 근대적인 여경제도를 도입했던 시기는 미군정기다. 그 다음에 간부후보생 제도도 시초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은 안 내더라고. 여경제도까지만 냈어. 그 다음에 자 81쪽에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이라는 조직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48년부터 자 뭐 첫째 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독립국가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근대적인 경찰을 운영이 시작됐던 시기였다. 그죠?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어땠어요? 금방 1945년 해방 후에 좌익 우익 대립 많아가지고 맨날 혼란. 그죠? 그러다가 1950년에 6.25도 없고 그죠? 엄청난 혼란. 응? 그러다가 또 뭐 군사 쿠데타로 정권 잡고 해서 맨날 군부 독재 타도 집회 시위 많고 그냥 혼란 어수선했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별로 국민의 생명시에 재산 보호라는 본래의 경찰의 임무보다는 데모 진압 및 전투 막 그런 원래 본연의 임무 이외의 걸 더 많이 했어. 응? 자,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자, 세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 이 시기에 경찰의 최대 수공 과제는 뭐였어요? 정치적 중립. 그걸 위해서 선거를 담당하는 내무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자치부. 여기서부터 좀 독립시켜달라. 이게 최대 요구였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진 못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최대 요구는 경제적 중립이었으며,
내부적으로도 그랬다. 응? 선거부처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달라는 게 최근의 요구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기가 어느 때를 시기로 잡는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언제까지? 1991년 경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지? 요 시기인데 요 시기를 둘로 나눠볼 수 있대.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조직법 만들면서 자, 우리 경찰 조직은 장관급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내무부 밑에 뭐야? 내무부 밑에 그것도 하나의 국단이야. 국단이. 그러니까 되게 위상이 약한 거지. 내무부를 정부 조직에 쭉 부서가 있겠지? 부처가. 그 내무부 밑에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왜? 경찰 치안국. 응? 치안국을 뒀어. 치안국. 이게 경찰 최고 기관이야. 그러니까 경찰 총수의 직위가 어떻게 돼? 국장급이야. 국장급. 엄청 약한 거지. 차관도 아니고, 그지? 국장급 단위야. 내무부에 있는 여러 국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 그래서 정부 수립 후 거기 동그라미 1번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격화됐다는 거예요. 응?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요거야. 내무부 산하의 치안. 국장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자가 국장밖에. 그럼 왜 이렇게 경찰의 위상을 이렇게 낮춰놨느냐? 이거는 일제시대 경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래서 내무부장인의 지시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시도에는 또 시도지사 보조기관으로 시도경찰국을 만들어두고 시도경찰국장은 또 시도지사 지시받아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한 거에 불과했어. 응?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야. 응? 이렇게 되면 왜 그랬느냐? 거기 넷째 줄 일제시대의 경찰에 대한 불신 이런 거 깔려있고 경찰의 위상을 높여놓으면 안 된다. 이런 반발 심리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응? 예.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읽어둡니다. 응? 1번만 읽어두고 그 뒷얘기들은 이제 뭐 시기별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뒤로 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치안국단이었다가 요게 역시 내무부 똑같이 되는데 내무부의 소속인데 내무부 장관 밑인데 이거 국장 아냐? 국단위에서 차관급 정도로 격상이 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게 언제야? 이제 치안본부라 그래. 치안본부라고 이름이 바뀌어. 응? 조금 올라서 여기서는 국장 단위에서 차관급 정도로 오른 거야. 응? 그래서 치안본부장이 되는 거죠. 경찰의 총수가. 이거 계기가 된 거는 뭐야? 그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그 제1동 부인 손 총에 맞아 암살되는 일이 생겨. 응? 그 사건을 계기로 뭐야? 그 경찰력 강화 이런 게 이제 대두되면서 치안본부로 확대됩니다. 응?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전투경찰대는 121 사태, 김희조 사태 때 도입됐구나. 자, 그래서 그 쌍가로 2번 92페이지 82쪽에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시대, 응? 치안본부로 좀 격상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면 알죠? 일본의 1974년 영부인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야? 두 번째 줄에 내무부의 치안국단위에서 치안본부로 격상, 응? 즉 승격시켜서 차관급으로. 예,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야? 치안본부장이나 각 시도의 경찰국장은 다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시받아 움직이는 보조기관일 뿐이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행정관청이 아니야. 응? 위상이 약한 거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뭐 거기도 쌍가루 이번에 1번만 중시. 응? 그러다가 이제 1991년 83쪽 거.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된 이후로 보자. 91년 이후. 자, 이때 경찰법은 다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찰 개혁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선거 담당하는 부처로부터. 응? 왜냐면 맨날 선거 있을 때마다 뭐 위에서 지시 와가지고 응? 그 선거 업무에 관여하도록 그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리게끔 되고 이게 좀
독립시켜 달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상 여러 차례 경찰 중립화 시도가 있었는데 안 되다가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이게 있어 넘어가고. 그러면 83쪽에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쌍가루 1번 경찰법의 기본적 내용 해서 일단 동그라미 1번 경찰 행정의 기본 이념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시했다. 경찰법이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거든. 경찰 행정의 기념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시했다. 동그라미 2번 경찰위원회라는 기구와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걸 설치했다. 응? 상세한 내용은 또 뒤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찰청장하고 지방경찰청장, 이제 이름도 바뀌게 되지. 경찰 총수 직함이 경찰청장이고 지방경찰청장을 이제 시도에 있던 시도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지방경찰청장도 시도지사의 지시받는 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로 만드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응?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쌍가루 2번 경찰법 제정의 의의. 경찰법은 경찰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 읽어보자. 동그라미 2번 과거 내무부에 속해서 내무부 장관의 지시만 받아서 움직이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청장, 또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지방경찰청장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반독립관청이 되게 함으로써, 자, 밑줄 완전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야. 왜냐면 아직 어디에는 소속이 돼 있어. 예전에 내무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소속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독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이뤘다. 그지? 그래서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면 틀리는 말이야.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중립성은 보장받게 되었다. 이 문장. 넷째 줄,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응? 완전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나중에 되게 시험에 꼭 나오는 기관이 있는데 경찰위원회라고 있거든.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다. 경찰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을 독립관청화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업무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권 행사하는 행정관청은 셋이 있어. 경찰행정관청이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까지.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관청이 됐다. 그렇게 하고 84쪽을 보면 뭐 나와요? 이게 또 이 경찰 제도 역사 얘기 나오지. 이것도 공부해둬야 된다. 응? 순서로 연결하는 문제 나와요. 응?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을 뭐 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953년에 뭐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만들어졌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53년에 언제 뭐 있었다 이런 거 있지? 1953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그 다음에 또 어떤 걸까? 1966년에 뭐 있어?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를 신설했대. 그죠? 이 해외 주재관이 대사관 같은 데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거야. 응?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 그 다음에 69년에 뭐 했어? 경찰 공무원법 만들어. 그지? 69년에 경찰 공무원법 만들고 경찰 계급 2계급 신설해. 경장급하고 경정급. 그죠? 2계급 신설. 응? 그 다음에 74년은 아까 말했듯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단위에서 차관급으로, 그죠? 치안본부로 승격 개편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79년에 경찰대 설치법 만들어. 경찰대학. 응? 그래서 81년부터인가 개교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합격하면 갈 중앙경찰학교 87년, 이건 안 나온다. 그죠? 91년은 알 거고, 그죠? 자, 96년 보자. 96년엔 뭔 일이 있었어? 원래 해양경찰 업무? 원래 누가 맡았어요?
원래 해양경찰이 경찰청이 맡아봤어. 그 소속이 그렇게 있었다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넘긴 거야.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어. 응?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응? 해양경찰 업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경비 안전관서 이런 명칭으로 바꾸면서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 저기 국무총리 밑에 국민안전처라고 있어. 그 국민안전처 밑에 이 해양경찰 기관들이 소속되게 돼버린 거야. 응?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죠. 자, 어쨌든 해양경찰 업무 해양수산부로 넘겼다. 응? 96년도에. 그 다음에 2000년에 뭐 있었대요? 경찰청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신설했다. 2000년. 그 다음에 2006년에 뭐 있어?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자치경찰 출범. 응? 뭐 그 정도. 너무 최근 거는 잘 안 되는 편이야. 응?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출제자 마음이야. 이 중에 뭘 낼지는 갖다 놓고 순서대로 시기별로 있었던 거 시기별 순서대로 연결하면 번호 어떻게 되느냐? 네 개, 5개 해놓고 올바르게 순서대로 연결하면 골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항상 뭐 염두에 둬야 돼. 그런 거 대비해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프린트 받았죠? 그래서 뭐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 하면서 아마 2월 달부터는 우선 먼저 공부해야 될 게 기출문제야. 모든 공부의 시작점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야 돼. 지금 2004년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제 과목 바뀌면서 경찰학 과목 이런 게 들어온 거야. 그 전에는 경찰학 형법 형소법 없었어. 그 전에는 경찰 공무원 순경 시험이 뭐야? 그냥 국사사회 뭐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갔다고. 경찰학, 형법, 형소법 이런 게 필수 과목으로 된 게 2004년에 들어왔다가 이명박 정부 지금 2, 3년 전부터인가 선택 과목으로 바뀐 거야. 응? 그래서 경찰학, 형법, 형소법 이런 거 지금 10년 넘게 문제가 쌓여 있어요. 응? 그 기출 문제 위주로 다루는 거야. 거기서 계속 반복 출제니까. 응? 거의 대부분. 자, 그러면 최근 오늘 공부한 걸려서 비교적 최근 것 중에 한 2페이지 정도 되게. 응? 그러니까 매 시간 이렇게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최근 문제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1번은 아까 코엔과 펠드버거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서로부터 결정할 경찰활동의 기준. 그죠? 그러니까 5가지 제시했지? 뭐 있어? 공정한 접근, 응? 신뢰, 또 뭐 있지? 협동, 뭐해서 생명과 재산 보호, 응?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1번은 뭐야? 동료 경찰이라고 눈 감아주었다면 뭐야?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거죠. 응? 공정한 접근, 즉 공정하게 경찰권 행사해야 된다는 업무에 눈 감아주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가혹하게 처리하고, 이거 공정한 접근 아니잖아. 그죠? 공정한 접근 위반이고 편들기다? 글쎄 이거 편들기라고 하기는 편들기? 어쨌든 틀렸어. 1번은. 왜?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뭐야?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자리에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편들기 내지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공공의 신뢰 X야. 2번은. 2번이 문제 없겠죠? 틀린 거라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돼. 그죠? 2번은 뭐야? 혼자 권고하려다 실패했다. 이 팀워크, 협력해야 된다는 기준에 위반한 거잖아. 응? 3번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 지키고 뭐 과도하게 권한 행사 안 하고 시민의 신뢰 합당 마시, 이거 다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련되는 거지. 4번 생명재산 보호가 목적이지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응? 1번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나왔죠?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뭐가 답일까? 1번이 답이죠. 인권 침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만이 아니고 뭐야?
전의경, 지금은 전경은 없어졌으니까 뭐 의경, 무기계약직도 포함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안 된다는 거잖아. 제외라고 썼죠? 그 제외 때문에 틀린 거야. 응? 전의경,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직무 수행할 때, 수사를 포함한 모든 직무 수행할 때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응?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자 쭉 맞죠? 규정대로 아까 맞고. 예. 사망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응? 돼 있고, 그죠? 근데 4번은 규정이 있는데 아까 읽진 않았지. 뭐 성적 소수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존중해라. 불가피하게 가족 등이 알려야 할 경우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응? 이 규정이 있어. 아까 읽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인권보호 중에 뭐 그 사회적 소수 약자 보호에 관한 파트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런 게 낸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무기계약직 제외. 그 다음에 3번은 2015년 2차 응? 나왔던 거죠. 부정부패 현상 설명하는 가설. 그죠? 전체 사회 가설은 전체 사회, 시민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부르는 건 경찰 조직 내에 이미 부패화된 구조가 있다. 신임이 들어오면 그 물들이는 거다.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주장한 학자가 틀렸어요. 아주 이렇게 된다니까 짜증나게. 이제 내단에다 거의 맨날 내는 게 똑같으니까 치사하게 뭐 하나 살짝 바꿔요. 윌슨 하면 1번이야. 전체 사회 가설. 응? 구조원인 가설은 누구야? 응? 구조원인 가설은 뭐 3명인가 그러잖아. 니도퍼 뭐 무슨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 그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윌슨이라는 게 X가 된 거야. 응? 윌슨은 전체 사회 가설. 썩은 사과 가설은 내용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거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고. 4번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설명 맞고, 그지? 답 2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2015년 1차에 나왔던 거죠. 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력 물어보고 있어. 그죠? 응?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그죠? 기억번.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해서 돈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렸어. 4촌 이내의 친족 간에는 빌려줘도 돼. 이거 포함이 아니고 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 관련자, 응? 포함이 아니란 말이야. 이 제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촌 이내에서는 빌려줘도 된다. 허용하는데 4촌을 벗어난 범위의 자들에게는 안 된다는 게지 원칙이. 응? 그런 자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 X죠. 니은은 아까 외부에 강의 나가거나 그럴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어떻게 돼?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도록 되지 승인까지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니은도 X야. 없는 걸 만들어냈잖아. 두 번째, 근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이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없는 거야. 사전에 그 소속 기관장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응?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여러분하고 아까 읽었었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자꾸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못 따르겠습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상급자한테 소명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 지시 안 따라도 돼. 그죠? 그래서 일단 소명을 하고 안 따르는데 또 반복되게 계속 왜 안 해? 하고 하라고 지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 나왔더니 두 번째죠.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응? 상담해야 된다. 이거? 읽어봐. 여기 아까 읽은 거 한번 생각해봐. 하나는 상담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고 둘로 나눠졌잖아. 거기에 다시 찾아봐. 페이지 한번 확인해봐. 어디 있냐? 61페이지 있어, 여러분들 교재. 응? 61페이지 보면 4조의 61페이지 4조 1항 공무원은 상급자가
상급자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안 따르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여기는 상담할 수 있다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이니까 어떻게 돼? 디귿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할 수 있다지. 그렇죠? 그 디귿도 틀린 거야. 그러면 하여야 되는 건 그 밑에야. 2번. 그래서 지시를 이행 안 했는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시를 또 내려 상관이. 그럴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즉시 상담해야 한다. 여기는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되는 거야. 반복된 지시가 또 내려올 때는. 그지? 근데 처음에 지시 나왔을 때는 지시에 안 따르거나 소명하는 안 따르거나 상담할 수 있다지. 따라서 이른이 어렵잖아. 이런 부분은. 그래서 디귿번 이것도 틀렸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빵개야. 1번입니다. 1번.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이것도 올해가 2015년 2차 문제.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요거는 뭐 문제될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대통령님 복무규정. 1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직무수행 못하게 돼 있었죠? 응? 1번 그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읽었잖아. 몇 시간? 2시간 이내의 지역으로 즉시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 가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죠? 2시간 이내 이거였죠? 틀리게 낼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시간 3시간이나 2시간. 사망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포상휴가. 포인트는 두 번째 줄. 한 번에 1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 줄 수 있고, 이 포상휴가는 연가 일수하고는 별개로 한다. 산입 안 시킨다. 그지? 그래서 포인트는 1일 10회 이내야. 이렇게 내니 응? 숫자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틀린 거 오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6번은 경찰 역사. 자,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경찰 이 역사도 늘 한 문제가 나오다시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 근데 시기가 정해졌죠? 문제 자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1910년 한일 합병까지. 그죠? 그 사이의 역사. 그럼 갑오개혁 때 뭐야?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경찰 조직법, 작용법 만들어지면서 경무청이라는 근대적 경찰 도입되죠? 그래서 1번 옳다. 응? 외형상 1번 동그라미. 옳은 거니까 1번이 맞네. 그렇죠? 1번이 정답.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처음에 경무청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김홍직 내각은 법무부 소속, 즉 법무하문 소속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최종 3일 만에 바꿔가지고 내무하문 소속으로 만들었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법무하문과 내무하문을 바꿔놔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틀린 거야? 이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경찰기구로 만들어지는 게 이름이 뭐야? 경무청이란 말이에요. 경무청. 그래서 경무청을 만드는 조직에 관한 법이 경무청 관제직장이라고 부르는 법이고, 이 경무청이 수행해야 될 작용에 관해서 규정하는 게 행정경찰장정이 되는 거지. 응? 따라서 경무청이죠. 경무청. 경부는 경무청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응? 나중에 그 고종이 독자적인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개혁하면서 한번 꿈틀해서 이 장관급 부서로 격상시켜 만들어놨다가 1년 만에 막 내린 체제가 경부체제야. 응? 그래서 거기에 경부가 아니고 경무청이라고 들어가야 옳은 거죠. 3번 X. 4번은 응? 4번은 행정경찰장정은 맞는 거야. 작용에 관한 법이니까. 근데 문제가 조직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응?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위경제직, 이거 경찰 작용에 관한 규정들이야. 일본 거 이거 모방해서 뭐 해서 우리나라 행정경찰장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행정경찰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조직법은 뭐였어?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니까. 응? 경무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법이 경무청 관제직장이니까 조직법이야. 응?
그래서 요거는 작용법이라고, 조직법이 아니라 작용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만입니다. 응? 응. 그 다음에 문제 7번. 네. 2014년 문제네. 미군정 시기. 물어봤어. 미군정 시기. 기억 맞겠죠? 경찰이 맡아보는 업무 중에 위생사무, 뭐 고등경찰사무 이런 거 넘기잖아. 비경찰아.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경찰하니까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되는 거지. 네, 그래서 기억 맞고, 일제시대에 비해서 축소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맞고, 니은은? 자, 비경찰아, 경찰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거 있는데, 고등경찰 사무는 폐지해서 없앴지만, 정상적인 정보 업무를 다루는 정보경찰 사무는 신설했죠. 정보과 만들어가지고. 따라서 끝에 정보경찰과 고등경찰 폐지했다는데, 정보경찰이라는 건 오히려 신설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틀렸죠, 니은번. 응? 니은번 정보경찰 때문에 틀린 거야. 니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응? 여경제도 신설 맞다고 봐야 돼. 응? 여기 포인트가 여경제도 신설. 그 다음에 리을은 중앙경찰위원회라는 거 만들었죠? 미군정 시대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지? 근데 민주적 영향, 민주화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했어요? 예, 성공하지는 못했지. 예, 성공하였다가 X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미음번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 경찰 이름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됐다. 이거 맞다고 봐야 돼. 그럼 틀린 거는 니은, 리을 두 개라고 해야죠. 응? 3번 니은, 리을.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옳은 거 오르라 그랬죠? 1번 맞아요? 아니잖아. 아니, 경무청 관제 직장은 뭐에 관한 법이야? 조직에 관한 법, 조직법. 경무청이라는 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한 법이라고. 응? 1번 경무청 관제 직장은 조직법. 그 다음에 뒤에 얘기는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뭐 이런 거 혼합해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이거는 행정경찰 장정이 그거잖아. 응? 그러니까 1번 X. 2번은 우리 아까 일본한테 경찰권 당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조약 경찰 사무에 관한 취극서. 이거 뭔 내용이야?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이거 아니잖아.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거는 앞에 조약 이름에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뭐 경찰 사무 위양 뭐 이런 거잖아. 이 취극서하고 이 뒷얘기하고 안 맞아. 그렇죠? 취극서는 제한국 일본인, 그지?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 업무 넘기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X. 3번은 응? 전면적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 전면적인 개혁, 완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어. 전면적인 개혁이라 일부분 개혁은 좀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었어. 응? 미군이 우리나라 통치하는데 원래는 야, 해방이 딱 된 다음에 일제시대 저 독립군 잡아가지고 처벌하던 그 일제에 협력하던 일제 경찰 우리 조선이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이제 해방돼서 죽었다. 다 도망갈 준비하고 응? 있는데 미군정이 뭐해? 이게 뭐 좀 알고 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대로 현직 유지. 오히려 더 중요 자리에다 임명해 주는 거야. 응? 미군정 시기에.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의 그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또 들어서는데 이승만 정부도 이게 이제 자기 지휘 세력이 없으니까 기존에 그 일제에 협력했던 일제 관리들, 일제 관리했던 공무원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채용해서 고위직 맡겨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면 그게 우리나라 민족 역사의 그 역사의 전기를 이제 흐리게 된 거고 좀 하여튼 그래, 응? 안 좋아졌죠. 자, 그래서 그 전면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어. 응? 일부 개혁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혁 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응? 가보개혁 이후 경찰법은 1991년 말하는 거야. 가보개혁 1894년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1991년 경찰법이라고 만들어지면서
경찰위원회라는 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도 무슨 내무장관의 뭐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경찰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국민한테 이름 써서 내보낼 수 있는 독자적인 경찰행정관청으로서 지위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응?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응? 그래서 뭐 비교적 관련되는 문제를 최근 문제를 이렇게 다뤄봤어. 응? 그래서 전체 범위 중에 몇 개만 뽑은 거야. 근데 기출 문제를 보면 반복되는 게 거의 3분의 2야. 응? 그걸 우선적으로 빨리 습득을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저기 3월달 시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경험 삼아 봐야 돼 무조건. 그래서 3월달 시험 대비해서 2월달에 하여튼 문제 연습을 해야 돼. 2월달까지 강론도 막 빨리 하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풀고 또 예상 모의고사도 몇 번 풀어보고 해서 하여튼 3월달 시험에 되는 데까지 부지런히 해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 2월달은 좀 바쁠 것 같아. 응? 강론도 해야지, 기출문제도 풀어야지. 3월 첫 주 시험 보기 전에 2월 말쯤에는 예상 문제도 풀고 하려면은 바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부 전략을 써요. 처음 경찰 시험 준비를 한다면 5과목을 이번에 3월달 시험에 5과목을 다 잘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한 2과목 정도, 응? 물론 강의는 쭉 나가고 다 듣지만 이번 시험에 3월달 시험에서는 한 2과목 정도만 열심히 할 것 한번 내가 하는 만큼 해서 몇 점까지 받아보나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경찰학 한번 해봐, 이렇게 과목으로. 응? 우리 문제 연습까지 다 해볼 테니까 강론까지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한 2과목 정도 열심히 하고 이제 올해 9월에 2차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리는 거지, 그지? 그때는 이제 다 해가지고 합격하기로 한다. 목표 잡으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9월 달을 목표로 잡고 하면 올해 9월에 혹시 몰라도 내년 또 상반기, 내년 3월까지는 합격할 거야. 그러면 딱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늦지 않아. 평균적인 합격. 응? 1년만 합격하면 준수한 거야. 응?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응. 네.